네, 옥토디 기초인 기본생물 4장 탄소와 분자의 다양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화학 냄새가 많이 나요. 요거는 약간 유기화학이랑 가깝습니다. 이번에 배울 거는. 그래서 5장부터 이제 우리가 생물을 배울 거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화하기 위한 어떤 용어의 정의, 단어의 뜻 이런 거를 좀 배우는 단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캠벨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거의 다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길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쓱 볼게요. 자, 탄소 유기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특성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자, 사족에 최외곽 전자가 4개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1s에 2개가 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바로바로 떠오르시죠? 2s에 2개가 차 있고, 그다음에 자, p 오비탈에 2p에 하나 둘 이렇게 차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얘들은 혼성 오비탈을 형성해 가지고 sp3나 뭐 sp2 그 다음에 sp 오비탈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 했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얘는 3개 플러스 p 오비탈 하나, 자, 그 다음에 얘는 개, 그 다음에 p 오비탈 2개 이렇게 가진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이제 탄소를 보느냐, 생물 자체가 애초에 탄소로 제일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뼈대를 이루는 게 탄소입니다. 특히 이제 탄소랑 탄소, 그 다음에 뭐 탄소랑 수소 요런 결합들을 기본 골격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은 이제 유기학문이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입체화학, 입체 구조를 관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기도 하고, 또 그 반응 경로에 따라 가지고 생성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학문, 그런 거를 다 유기화학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생체 분자라든지 아니면 뭐 의약품, 그 다음에 고분자 물질 같은 어떤 생명과 관련 있는, 제약산업과 관련 있는 전반적인 물질들을 유기화학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유기화학은 아니고요. 이런 유기화학을 통해 가지고 생물을 이해하고자 해서 지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탄소가 구조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조가 다양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화학적 성질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학적 성질이 다양하다 보니까 기능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탄소는 이렇게 전자의 배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2번 ES와 EP에는 총 8개의 전자를 들어갈 수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지만 추가로 하나, 둘, 셋, 4개가 더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총 8개 전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요 전자들을 어디선가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전자를 각각 공유 전자로 받게 되면은 총 4개의 팔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전자를 채워가지고 이번에 요 오비탈들을 꽉꽉 채우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뭐 수소로부터 얘들을 받게 되면은 뭐 앞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요 각도는 109.5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탄소 2개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소 대신에 탄소가 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제 에탄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탄소 2개가 있으면 에탄, 3개가 있으면은 프로판, 4개가 있으면 부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자, 유기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자, 반면에 뭐 sp2가 있으면은 이제 파이 결합을 가지게 되죠. 이건 다 시그마 결합인데 파이 결합을 가지면서 sp2 혼성으로 평면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sp 혼성이 있으면은 직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탄소랑 수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를 우리는 탄화수소, 하이드로카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뭐 산소나 뭐 전기음 송도가 큰 분자들이 없죠. 혹은 큰 원자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비극성이고 소수성이에요. 특징이 비극성이자 소수성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녹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약물의 어떤 지용성 부분 혹은 기름, 오일, 왁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용성 부분이란 거는 친수성 부분에 지용성 부분이 추가로 달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잘 보시면은 전부 지금 시그마 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그마 결합과 함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들을 끊어내면요. 자, 에너지를 줘가지고 끊어내면 얘들이 끊기면서 또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매우 커요.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내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아주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죠. 휘발유도 기름이죠. 무슨 기름유를 써서. 자, 그거는 무생물 얘기고요. 화석연료니까. 그 외에도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종자, 식물의
씨앗들, 얘들은 싹을 틀 때 자기가 외부에서 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에 엄마가 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요거를 분해해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은 에너지로 활성을 해가지고 싹을 틔우게 되죠. 그래서 식물의 종자에는 탄화수소가 많이 있다. 그다음에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 여기는 날씨가 춥고 많은 열량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먹이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을 이용해 가지고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에 이제 물이 붙을 수 있어요. 자, 탄소에 물이 붙게 되면은 그거는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탄소가 있고 물이 붙겠죠. 똑같이 N 이렇게 붙게 됩니다. 얘들을 탄수화물 이렇게 부르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요 N이 6인 거 C6H12O6. 자, 애들을 당이라고 불러요. 탄소가 6개 있는 애들을 당이라고 부르고 우리 혀에 닿게 되면은 단맛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간에서는 이런 탄수화물들이나 뭐 오탄당, 얘가 5면은 오탄당이라고 불러요. N이 5일 때. 아니면은 이렇게 6이면은 이제 육탄당, 당이라고 부르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과잉이 될 경우에 포도당을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이 아세틸코에이가 지방산 합성 경로로 들어가가지고 고열량의 중성 지방으로 다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자, 모를 수 있는데 뭐 대충만 설명을 드리면은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S코에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에 붙은 거예요. 아세트알데히드는 구조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메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아세트알데히드고 요 코에이는 S코에이는 좀 구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리진 않을게요.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세틸코에 이런 모양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얘들이 지금 보면은 탄소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들이 반응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반응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것만 먹어도 배에 살이 찌는 이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탄소의 특징으로 애들이 이제 사족원소라 가지고 팔을 4개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조가 다양해서 기능이 다양하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얘들은 전기 음성도가 지금 어정쩡하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는 산소나 질소랑 공유 결합을 하는데 이때 이제 산소가 하나나 2개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가 붙으면은 탄소가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일산화탄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2개가 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산화탄소에 암모니아, 즉 NH3 2개가 붙어가지고 수소는 각각 하나씩 떨어지겠죠. 팔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CO에 NH2, NH2라고 하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구조만 그냥 한번 쭉 보고 가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 2개 하고요. 여기서 산소 하나가 떨어지면서 붙어가지고 물이 형성되고 나머지 남은 애들이 요소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소는 중요한 물질이니까 꼭 한번 눈여겨서 보고 가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까 탄소 특징은 전기 음성도가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탄소 특징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이클로헥세인하고 벤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름을 한번 봅시다. 사이클로헥세인은 뭐냐면은 탄소가 이렇게 팔을 피라미드 형태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을 쫙 묶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탄소 총 6개의 탄소가 묶이고 팔은 4개니까 나머지 수소 이렇게 다 달려있어요. 생략할게요. 여기 다 수소입니다. 수소들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위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면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평면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보트 형태로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 자, 그러면 여기가 109.5도처럼 보이죠? 자, 요 탄소 기준으로도 이렇게 벌어져 있고 아래로 이렇게 벌어져 있고, 자, 여기로도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런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요거를 사이클로헥세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반면에 벤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그렸지만 얘들은 파이 결합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탄소가 있을 때 여기 이중 결합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지금 탄소가 있을 때 팔이 4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있고 나머지 수소 2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얘들은 지금 팔이 하나, 둘, 3개가 이미 있죠. 그런 상황에서 수소가 붙으면은
수소는 하나밖에 각각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실제 모양이 이렇게 평면 형태예요. 아까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면 형태를 가집니다. 얘들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의자 모양, 체어 폼이라는 걸 가지지만 벤젠은 평면 형태를 가집니다. 자,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지금 파이 결합이 하나 생겼다는 이유로, 혼성 오비탈이 다른 이유로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각각 형성되는 이유와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sp3 혼성을 모두 여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앵글 스트레인, 즉 각도가 지금 다 109.5도를 안전하게 형성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109.5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해요. 자,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얘들은 또 다른 모양을 형성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렸으면은 이제 여기를 붙잡고 여기를 올리고 여기를 내리면은 이런 형태로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H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전부 수소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길이들은 모두 같습니다. 모두 길이가 같은데 탄소와 수소 사이의 길이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길이보다 훨씬 짧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수소 크기가 탄소보다 더 작기 때문에 탄소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옆에 수소는 크기가 작죠. 이게 이제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서로 하고 있을 텐데 훨씬 그 길이는 짧다.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이제 액셜이라 그러고요. 서 있는 위에 이쪽 부분을, 그 다음에 옆에 평면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이퀄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뭐 유기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제가 사실 설명한 내용은 아니긴 해요. 자, 반면에 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육각형으로 그려놨는데 평면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이 파의 결합은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안에 내부에서. 그리고 실제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육각형이 이렇게 평면으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지만 얘들은 이렇게 H가 달려 있고요. 거북이 모양 같죠? 자, 이렇게 p 오비탈이 이렇게 다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자들이 여기서도 발견될 수 있고 여기서도 발견될 수 있고 여기서도 발견될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파이 오비탈들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얘랑 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사실 이 모양을 이렇게 살짝 돌리면은 이 모양이 되기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로헥세인하고 요 벤젠고리하고 이런 뼈대들이 생물학에서는 이제 자주 등장하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잠깐 말했던 스테로이드 요 안에 이런 육각형 고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원래 입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평면으로 그려요. 세 개의 육각형 하고요. 하나의 오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요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A링, B링, C링, D링 이렇게 부릅니다. 스트레드의 기본 골격은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번호가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항상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10 이렇게 가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11 시작합니다. 11, 12, 3,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요. 14, 15, 16, 17인데 여기 이제 또 탄소 고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메틸기가 있어가지고 18.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여기 이제 또 19번, 그 다음에 다시 여기 17번에서 또 탄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몰라도 돼요. 하여튼 꼬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20번 원래 21번 있는데 이 정도 번호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1번 위치는 알아두세요. 요 밑에도 이렇게 메틸기가 두 개가 달려있긴 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사이클로헥세인이 발견이 된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 딱 봐도 탄소 덩어리죠. 탄소와 수소로 돼 있는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는 그 특징이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비극성의 소수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우리 세포막을 아주 잘 통과해요. 세포막은 제가 전에 잠깐 그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애들이 막 뭉쳐 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막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요 바깥 부분은 친수성, 안쪽은 소수성 부위예요. 그래서 얘들이 막을 통과할 때 요 소수성의 요 두꺼운 틈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친수성 물질들은 여기서 튕겨져 나와요. 들어가려고 해도 요 부분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수성 물질들은 요거를 이렇게 확산으로 통과할 수가 있어요. 특히 스테로이드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이산화탄소도 통과할 수 있다 했죠. 자, 요거 설명하면 또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분자 자체는 극성입니다. 여기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 극성이 맞아요. 자, 하지만은 이 자체는 지금 어떠냐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비극성을 띠게 돼요. 왜 그러냐? 이제 쌍극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자를 서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서로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파이 시그마 있습니다. 그럼 얘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직선형으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그냥 싹 퍼져 있는 전자구름은 이렇게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비극성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순 쌍극자가 제로라 그래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얘들은 딱 봐도 분자가 3개 원자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즉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확산으로 세포막을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자, 반면에 벤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우리 방향족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은 뭔지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AA, 아미노 애시 들어가지고 AA라 적고 있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은 우리가 이제 캠벨 수준에서는 20개가 있어요. 뭐 사실 더 있긴 한데 캠벨 수준에서는 20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방향족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3종류가 있어요. 3개의 방향족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안에 다 벤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구글에다가 아미노산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뭐 나무위키 같은데 그림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종류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거 이름 구조 다 외워야 됩니다. 아미노산 20개는. 그래서 먼저 페닐아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페닐아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아미노산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미노 그룹하고 카르복실 그룹을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수소와 그 다음에 R 그룹을 가지게 됩니다. 자, R 그룹이 얘는 뭘 가지냐면은 꺾여가지고 벤젠 고리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페닐아민이랍니다. 자, 얘를 페닐 그룹이라거든요. 페닐을 가지고 있는 아민 그룹을 가진 페닐아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을 3글자 명도 있고요. 1글자 명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페닐아민이 또 영어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또 앞글자 따가지고 PHE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페니까 그냥 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티로신이 있습니다. 자, 티로신은 뭐냐면은 그냥 튀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튀냐? 물이 튀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OH 하나가 더 붙어 있는 요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을 이제 티로신 이렇게 부르고요. 이걸로 티로신 이렇게 부르고 3글자명으로 TYR 따가지고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알파벳으로 요 Y를 따가지고 한 글자로 Y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트립토판인데 트립토판은 구조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동된 골격 구조를 가지고요. 자, 요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인돌 구조라는 걸 가집니다. 인돌.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 이름을 그냥 인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각형, 그리고 그 옆으로 파이 결합,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다시 아민기, 그리고 그 옆으로 다시 벤젠고리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얘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영어로 TRY 트립토판 이렇게 쓰고요. 자, 얘들은 TRP 따가지고 TRP 이렇게 3글자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들은 알파벳을 이미 TRP를 딴 애들이 다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는 거 W를 얘 이름으로 줬습니다. 한 글자명은 얘는 좀 특이해요. W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미노산 3개 일단 외우고 갑시다. 요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같은 족에 실리콘이 아니라 탄소가 뼈대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자, 이쪽에 뭐 수소, 헬륨이 있고요. 여기에 대충 탄소가 있고 그 밑으로 보면은 실리콘이 같은 사족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리콘도 팔이 4개를 만들 수 있겠죠. 똑같은 사족 원소니까. 자, 그런데 왜 실리콘이 아니라 우리 생물은 탄소를 뼈대로 선택을 했느냐? 자, 요거죠. 그래서 제일 이유는 탄소가 흔해서 그래요. 자, 1번 이유는 흔해서 그렇다. 우주적으로 그냥 풍부한 겁니다. 지구상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얘들이 가장 풍부하기도 하고요. 실리콘보다 더 풍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실리콘도 물론 풍부하긴 해요. 풍부하긴 한데 얘들은 주로 광물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주적으로 그냥 막 이산화탄소 가스 형태로도 존재하기도 하고 하니까 훨씬 더 생물이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런 것들을 매우 안정적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직선형, 가지형, 그 다음에 뭐 고리형, 그 다음에 방향족 등 매우 다양한 탄소 골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탄소와 다르게 밑에 있으니까 크기가 크죠. 훨씬 더 크기가 큽니다. 원자 크기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상대적으로 그 결합이 약해요. 탄소보다 그 결합이 약해가지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했을 때 안정성이 부족해가지고 더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마찬가지 이유인데 결합 길이가 훨씬 더 길고요. 원자 크기도 더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만약에 이렇게 실리콘을 지금 단일 결합 그렸는데 이중 결합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면은 불안정해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도 이중 결합으로 이렇게 형성하면은 되게 쉽게 반응을 산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해요. 떨어지기가 쉽다 말이에요. 길이가 서로 멀리 있어가지고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는 생물이 물을 용매로 사용하죠.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데 탄소화합물은 물이랑 반응을 해도 쉽게 분해가 안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이런 소수성 분자들, 비극성의 탄화수소들, 얘들은 물이 있어도 어떻게 그냥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뭉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은 실리콘은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SiO2와 같은 물질을 형성을 해버리죠. 그래서 다시 얘들이 광물, 즉 고체가 되게 됩니다. 석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고체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탄소가 훨씬 더 생물이 뼈대로 이용하기가 좋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또 크기랑 관련된 내용인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죠. 그래가지고 효소가 훨씬 더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생성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은 실리콘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좀 되게 단순하거나 아니면은 반응을 일어난 다음에 얘들이 가역적인 게 아니고 그냥 끊어지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역적이라 그럽니다. 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그냥 끝. 이런 거를 비가역적 반응이라는데 훨씬 더 비가역적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생명 시스템에는 그렇게 적절한 화합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질체가 나와 있네요. 자, 이성질체는 여기 적어놨죠. 동일한 화학식을 갖는데 구조가 다른 애들을 다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다시 입체 이성질체는 기하 이성질체와 광학 이성질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뭐 물론 더 있지만은 생물학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시면 돼요.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런 이성질체가 왜 중요하냐? 자, 생물학에서는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도 그 모양이나 구조에 따라 가지고 효소가 인식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 경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생리적인 활성조차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화학식이 아니라 생물에서는 이 분자의 구조적인 정밀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 구조 이성질체가 있는데 얘들은 아예 공유결합이 뚝 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이 아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포도당하고 과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C6H12에다가 O6 이렇게 분자식을 쓸 수가 있는데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포도당은 제가 아까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그렸죠. 근데 얘들이 풀어져 가지고 선 형태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 형태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맨 위에 탄소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카르보닐 그룹이 달려 있고 이쪽으로 OH, 그 다음에 이쪽으로 OH, 그 다음에 이쪽으로 OH 같은 방향으로 OH 이렇게 우자우우 형태로 하이드록실기가 달려있고 여기 끝에는 이제 CH2OH가 달려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당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위에 여기에는 지금 알도스 그룹이 붙어 있고요. 자, 이건 뭐 나중에 뒤에서 한번 배워봅시다. 이름은 그냥 얘는 알데히드기를 알도스라 부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은 과당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여기에 CH2OH를 가지고 그 사이에 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케토스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은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좌우우 끝에는 CH2OH 이렇게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잘 살펴보면은 지금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고요. 자, 제가 안 그린 여기는 다 수소입니다. 또 다 수소가 있어. 어차피 옥텟을 맞춰서 그렸으니까 수소 개수는 뭐 셀 필요 없고. 자, 산소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여기도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똑같죠. 그래서 C6, O6고 뭐 H는 안 세봐도 12개일 겁니다. 그래서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딱 봐도 완전히 다르죠. 지금 여기랑 여기랑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구조 이성질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은 딱 봐도 2차원적으로 봐도 구조가 다르죠. 자, 하지만은 입체 이성질체는
2차원적인 구조는 같아요. 그런데 3차원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구조가 다른 애들을 입체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하고 광학 이성질체가 있는데 각각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하 이성질체는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생물에서는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는 뭐 어떤 이중결합이라든지 고리 구조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회전이 좀 제한되게 돼요. 아까 벤젠처럼 회전이 제한되게 되면은 그 취한기의 위치가 이제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C가 있을 때 원래 이렇게 H가 달리고 뭐 여기에 따른 R그룹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 위치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얘들 위치를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은 C에다가 R은 똑같은데 R은 그냥 다른 탄소 그룹이 있는 걸 R이라 쓴다 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H가 있으면 요 두 개는 서로 다른 모양이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제가 아까 인지질 막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린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요 그림. 자, 요게 뭐냐면은 사실 여기 꺾여 있는 게 탄소 골입니다. 탄소가 C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제가 나타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사이에 이제 이중결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을 이제 다시 그리면은 여기에 이제 수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잘 보면은 어떤 모양이랑 같냐면은 C가 이쪽으로 있고 이쪽으로 있습니다. 서로 반대 모양으로 있죠. 이렇게 서로 반대 모양으로 있습니다. 자, 요 구조인데 이게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C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C 이런 식으로 삐뚤삐뚤 생기게 되죠. 자, 그럼 모양이 지금 밑으로 얘들이 이렇게 쭉 잘 내려가던 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꺾여 버렸어요. 방향이 맞죠? 이쪽으로 탄소가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양이 꺾여졌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축소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렇게 달려 있던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얘들이 이런 식으로 꺾여 가지고 삐뚤삐뚤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분자적 관점에서 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 이쁘게 이렇게 포장돼 있던 애들이 여기는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요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막 구성 성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막이 이렇게 서로 소수성 결합으로 이렇게 잘 붙어 있던 애들이 지금 얘가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다 보니까 막이 어이쿠 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막의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기하 이성질체를 통해 가지고 막 유동성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방향만 표기를 했는데 얘들을 이름도 있어요. 사실 이름이 뭐냐면은 아까 시스 트랜스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외우면 됩니다. 자, ET는 달라 이렇게 외우세요. ET는 달라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들은 R과 R 혹은 수소와 수소가 같은 방향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ET가 아니고 시스 같은 놈.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얘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트랜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뭐 TC 얘들은 뭐 트랜스 시스 이렇게 알겠는데 E는 뭐냐? 자, E는 또 E 폼과 Z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G 폼이라고 하는데 자, 얘들은 시스 트랜스랑 유사한 듯 하면서 달라요. 자, 이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유기하시면서 이거를 뜻을 제대로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 트랜스는 이렇게 이중결합된 탄소가 있을 때 같은 놈들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만 시스 트랜스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소가 두 개가 같은 애들이 있으면은 여기 구조는 뭐 다르더라도 얘들 때문에 시스 트랜스는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체로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수소가 아니라 뭐 R1, 여기는 뭐 R2, 여기는 뭐 R3, R4다. 서로 다른 탄소 그룹들이 막 달려 있다. 산소 있는 애들도 있고 여기는 막 질소도 달려 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다 칩시다. 여기는 수소고 여기는 또 탄소 그룹이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CIP 룰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뭐 칸 인골드 프리로그라고 하는데 자, 요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유기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라 가지고 혹은 원자에 붙어 있는 다른 원자에 대해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취항기들이 같은 쪽에 있으면은 Z폼, 그 다음에 서로 반대쪽이면은 E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ET는 달라 그랬죠.
서로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반대쪽에 있으면, 즉 얘와 얘 우선순위 비교, 얘와 얘 우선순위를 비교했는데, 자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이쪽이 더 높고요. 만약에 이렇게 비교했는데 여기 아까 질소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우선순위가 같은 놈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같으니까 Z. 그 다음에 서로 우선순위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이 폼 이럽니다. 자, 요거는 뭐 몰라도 돼. 유기하시다가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추가로 설명한 거지 생물에서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요런 기하 이성질체 시스 트랜스에 따라 가지고 막의 인지질 막의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구나. 요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유기에서 까먹거나 안 배웠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광학 이성질체라는 게 있습니다. 광학 이성질체를 하기 전에 이제 킬할 중심이라는 거를 먼저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탄소가 있을 때 여기에 우리 이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얘들을 그리죠. 그리는데, 자,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 4번이 같은 물질이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거울을 딱 이렇게 놓고 그렸을 때 1, 수소, 수소, 2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이렇게 뺑 돌리면은 그냥 같은 물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물질이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3, 4. 자, 이거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4, 3 이렇게 되겠죠. 거울로 대칭을 그리면은.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삥 돌려갖고 2번을 이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탄소에 1번은 그대로 두고요. 2번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은 얘들이 한 칸, 두 칸 움직였죠. 그럼 얘도 한 칸, 두 칸 움직여가지고 요쪽에 4가 오게 되고요. 요쪽에 이제 3이 오게 됩니다. 한 칸, 두 칸 움직여가지고 3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놓고 보니까 1, 2, 1, 2 이렇게 맞췄죠. 그런데 3, 4가 여기는 4, 3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얘들을 겹치려고 해도 전혀 겹쳐지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광학 이성질체라고요. 요 가운데 있는 탄소를 킬할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별 스타 표시로 킬할 중심이라고 표시를 해둬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냥 여기가 수소가 있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똑같은 물질이 됐기 때문에 킬할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게 달려 있어가지고 거울상을 봤을 때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면은 킬할 중심 탄소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얘들이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물질처럼 행동을 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얘들은 서로 되게 유사하게 행동을 해요. 유사하게 행동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얘들은 평광 방향을 다르게 돌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을 그냥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할 때 얘들을 용액 속에다가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얘를 하나를 집어넣고 얘들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자, 한쪽 판으로만 평광되어 있는 빛을 똑같이 이렇게 쭉 쬐게 되는 겁니다. 쭉 쬐게 돼요. 자, 빛이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빛이 얘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해가지고 보이게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얘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광 방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요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각도만큼 돌리는데 하나는 요 방향, 하나는 요 방향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 요거는 실험을 해봐야 알아요. 어떻게 돌아갈지는 요거 물질만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 인식이 달라집니다. 효소는 얘들도 입체적으로 우리 오른손 왼손 다르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얘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생물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한쪽 이런 광학 이성질체만 인식하도록 진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소단위체인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L형, 그 다음에 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D형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L이 뭐고 D가 뭐냐? 자, 이건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L은 그냥 레보 이래가지고 왼쪽, 자, D는 덱스트로 이래가지고 오른쪽을 의미를 하고요. 이게 방향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 평강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이름을 이렇게 우연히 붙였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이제 맨 처음 발견한 게 뭐였냐면은 기준이 글리세르 알데히드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그냥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OH, 여기에 오른쪽으로 OH가 있는 놈, 여기는 CH2OH가 달려있고, 자, 반대로 OH가 왼쪽으로 달려있는 놈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을 지금 얘는 D형, 자, 왼쪽에 있는 놈을 L형 이렇게 부르고 그냥 이거를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지금 포도당 보시면요, 위에 이쪽이 1, 2, 3, 4, 5, 6번 탄소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탄소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요 OH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은 D폼, 자 이게 왼쪽에 있으면은 L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프록토즈 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른쪽에 있죠. 따라서 얘도 D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D형하고 L형하고는 요 광학 평강 방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강 방향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유기하면서 이제 RS 표기라는 거를 배우기도 했을 겁니다. 사실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요. 이거 원작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1, 2, 3, 4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요거를 S형, 자, 요거는 거꾸로 지금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4번을 뒤로 놔야 됩니다. 4번을 뒤쪽으로 놨을 때 얘가 지금 앞에 있죠. 앞에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얘를 뒤로 놓게 되면은 반대로 요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려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4번을 요로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3번, 여기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4번이 뒤에 있을 때 1, 2, 3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럼 요거는 R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외우기 쉬워요. 이렇게 그리니까 S 이렇게 따라왔죠. 그 다음에 R형 이렇게 돌리니까 R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SR 그 다음에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평강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L형, D형 요거는 여기 맨 밑에 탄소 기준으로 OH기가 어디 있냐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서로 아무런 상향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그냥 실험적으로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그 다음에 지금 당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아미노산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잠깐 그 그린 게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 보이니까 그냥 새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때 L형을 그냥 아미노기를 왼쪽에 두면 돼요. 이렇게 NH2를 두게 되고요. 여기에 수소, 그다음 여기 R그룹, 여기에 COH, 카르복실기를 이렇게 두게 됐을 때, 자, R그룹을 밑에 쓸 때 아미노기가 왼쪽에 있게 됐다. 자, 요거를 이제 L형 아미노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요거는 외우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요거 순서를 이제 바꾸는 거죠. 혹은 얘들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은 뭐 얘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완전히 반대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거울상으로 COHR 거울을 놓고 그냥 대칭을 시켰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N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D형 이렇게 부른 겁니다. R을 아래 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고 있죠. 자, 요거 보는 법이 있는데 사실 얘들도 입체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린 애들을 피셔 투영도라고 부르는데요. 자, 얘들도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옆으로 있죠. 수평 방향. 요쪽 수평 방향을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쐐기 모양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수직 방향은 안쪽으로 이렇게 꺼져 있다. 밑으로 내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즉 요거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NH2, 여기에 수소,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R, 뒤로 가 있는 부분이 COH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피셔 투영도 아까 포도당을 그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튀어나와 있고 얘들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말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얘들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새우 등 마냥 굽어져 있는데 이런 애들이 달려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OH OH, 여기는 H, OH, 여기는 알도즈가 달려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눈에 이게 보여야 돼요. 사실 피셔트 용도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포도당을 육각형으로 그렸죠. 그래갖고 요거 가지고 육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알도즈에서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수소를 잡는 거예요. 수소를 잡게 되면은 여기 산소가 전자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남아도는 이 전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여기 있는 OH기의 수소를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전자를 넘겨줬죠. 이 산소가 다시 전자가 풍부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쪽을 다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겁니다. 공격을 해요. 자, 공격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제가 포도당을 육각형을 그릴 때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었고 여기가 1번이에요. 아까 요 탄소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6번. 그러면은 여기가 공격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산소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 요 말이에요. OH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 요 말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으면은 베타, 아래 있으니까 알파라 했죠. 그리고 이런 구조를 아노모 구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포도당은요, 이런 선형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알파 폼으로 있을 수도 있고 베타 폼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든 구조를 형성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 과당, 프룩토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으면요, 자, 요쪽에 있어요. 지금 이중결합이 아까 얘는 여기 위에 있었는데 여기는 밑에 있습니다. 1,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똑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이쪽으로 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칠 수도 있어요. 자, 어느 방향으로 칠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지금 탄소가 여기 위에 하나가 남죠. 남다 보니까 이렇게 오각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 산소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있던 1번 탄소가 그대로 선형 형태로 위로 이렇게 H2OH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맨 마지막 얘가 요 위쪽으로 붙어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CH2OH입니다. H 제가 뺐네요. CH2OH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도 CH2에 알코올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붙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육각형 구조를 형성하는 거를 피라노즈라 부르고요. 육각형 고리를 피라노즈라 부르고 오각형의 원자고리를 퓨라노즈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름이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뭐 편입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요 정도 설명했으면은 어느 정도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화학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거 은연중에 제가 계속 앞에서부터 써왔기 때문에 아마 좀 이름은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OH 그룹이 달려 있는 거. 자, 요거는 제가 하이드록시기다 혹은 수산기다,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OH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들은 극성을 띠게 됩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예요. 자, 대표적으로 에탄올이 있습니다. 에탄올은 탄소 두 개에다가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얘들을 에탄올 이렇게 부르고요. 뭐 탄소가 3개면은 프로파놀 이런 식으로 붙이겠죠. 4개면은 부타놀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유기화학 얘기입니다. 무슨 올을 붙여요. 그래서 이런 수산기 혹은 하이드록시기가 많은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가 쉽겠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르보닐기 봅시다. 자, 카르보닐기는 이렇게 C에다가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달려있는 애들을 카르보닐기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우리 앞에서 잠깐 보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알도즈, 여기 케토즈 이렇게 적어놨어요. 잘 보시면은 알도즈는 여기에 탄소 대신 수소가 하나 붙어 있었고요. 케토즈 같은 경우에는 탄소 옆으로 다 탄소가 달려 있었던 녀석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케톤과 알데히드 되어 있는데 당에서 알도즈 HC에다가 O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케토즈 C에다가 O에다가 다시 탄소 있는 애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세톤, 프로파날 이런 애들이 있고요. 구조를 뭐 그려보면은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탄소가 3개 있는데 가운데 케톤을 가지고 있는 놈. 그 다음에 프로파날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있는데 끝에 탄소가 달려 있고 끝에는 탄소가 없으니까 수소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알데히드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프로파날입니다. 얘가 아세톤이고요. 자, 그 다음 카르복실기입니다. 자, 카르복실기는 제가 산이라 했죠. COOH 혹은 C에다가 O가 있고 이렇게 OH가 달려있고 얘가 잘 떨어지는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을 낼 수 있고 모든 세포에서는 마이너스 1로 대전된 이온 형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가 O-H를 낸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요게 전자를 이렇게 당겨간다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다시 그려볼게요. COO 돼 있고 이렇게 골고루 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델타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서는 물이 있기 때문에 수소를 거의 다 내어놓고요.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미노산 그렸을 때 사실 어떻게 그렸어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NH2에다가 COOH 그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수소가 떨어진 상태,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요.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래가지고 수소가 하나 더 붙어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가 더 붙어가지고 수소가 총 3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아미노산이 구성되어 있고 요거를 쯔비터 이온 이렇게 불러요.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상태를 띠고 있는 상태로 아미노산은 체내에서는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설명했는데 요거죠. 아미노기입니다. NH2.
그래서 염기로 작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수소를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즉 H 플러스를 양성자라고도 하거든요. 얘들을 붙여가지고 얘들이 이온화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포 내에서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R 그룹이 이제 H가 되면은 얘들을 이제 글리신,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입니다. 글리신이라고 부르는 애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고, 사실 뭐 다른 아미노산들도 다 아미노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카르복실기도 뭐 아세트산뿐만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들, 모든 아미노산은 이런 식으로 카르복실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미노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설프 히드릴기 돼 있는데, 자, 이거는 황이죠. S에다가 H를 붙이고 있습니다. 황은 탄소와 거의 뭐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OH처럼. 자, 그래서 얘들은 두 개의 설프 히드리기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소는 이런 식으로 잘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설프 히드릴기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황화 결합이래요. 두 개의 황들이 결합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황화 결합을 합니다. 자, 공유 결합을 형성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자,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자, 외워두세요. 시스테인하고요. 메티오닌이라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얘는 설프 히드릴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그냥 황이 들어있을 뿐이지. 참고로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황이 있어서. 어쨌든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R 그룹에 이렇게 SH기, 즉 설프 히드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시스테인끼리 각각 서로 이렇게 이황화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뭔지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황화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미노산 간의 공유 결합으로 지금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원래 이쪽하고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스테인 간에도 서로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산기가 나왔네요. 자, 인산기는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 이렇게 쓰면 조금 헷갈리고요. 자, 이렇게 쓰세요. PO3에 E-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은 인산에 공유 결합으로 다른 탄소랑 뭐 혹은 R 그룹이랑 이렇게 붙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붙습니다. 산소에 붙는 거예요. 즉 이렇게 O가 있고요, 산소가 있고 인산이 있고 산소가 하나 둘 세 개 더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인산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음성 전기를 제공한다 돼 있죠. 딱 봐도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음전하를 제공하기 좋게 생겼죠. 그래서 뭐 글리세롤 인산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그리면은 글리세롤이니까 끝에 하나 둘 세 개의 CCC가 이렇게 있고요. 글리세롤은 원래 OH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애들을 글리세롤이라 합니다. 나머지는 H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글리세롤 인산이 붙게 되면은 끝에 여기 수상기 그룹에 인산기가 붙게 돼요. 그래가지고 수소가 이렇게 날아가고요. 다시 요 모양 탄소 요거고요. 자, 다시 P, O, O 3개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이게 글리세롤 인산이에요. 자, 이런 인산은 나중에 이제 여러 곳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인산기 그룹은. 자,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ATP라고 제가 화폐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약자입니다. 포스페이트가 인산기가 3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P 자체를 이제 유기인산 이렇게 불러야지. 얘를 유기인산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가지고 그냥 PI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즉 ATP는 인산기가 3개 달려있는 구조예요. 자, 3개가 달리면 어떻게 달려있느냐. 자, 얘 구조를 조금 그려볼게요. 이제 얘는 아데노신 3 포스페이트라 그랬죠. 그래서 아데닌이 이렇게 먼저 그려야 되고요. 옆에 육각형 고리에 오각형. 다음에 자, 요거 구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NH2 그다음에 N.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중결합 하나 있고 이쪽으로 이중결합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질소가 하나 더 있어요. 질소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자, 아래쪽으로는 리보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리보스는 뭐냐면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오각형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탄소가 5개 있는 슈가를 의미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여튼 이런 구조가 그냥 리보스다. 그냥 뭐 여기서 쓱 보고만 갑시다. 자, 오각형이고 탄소가 5개죠. 지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하나 더 있어요. 자, CH2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인산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얘들이 3개가 쭉 이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O, P, O, P 그다음에 다시 O에다가
P까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 O, O 마이너스 이쪽으로 O, 또 O 마이너스 이쪽은 요 모양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O 마이너스 O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지금 딱 봐도 음전화가 많기 때문에 얘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있으면은 얘들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ATP는 마그네슘 있을 때 안정화된다. 이렇게 일단은 알고 있으시고요. 요 세 개 인산기도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알파, 베타, 감마, 안쪽부터 알파입니다. 안쪽이기 때문에 암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ATP의 구조예요. ATP의 구조고 뭐 여기 사실 OH, OH 이렇게 달려 있긴 합니다. 이게 ATP의 구조고 지금 잘 보시면은 트리포스페이트라 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의 포스페이트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들은 지금 서로 음전화 막 음전화 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지고 싶어요. 에너지가 지금 너무 높은 상태라 가지고 떨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깥쪽부터 떨어져요. 감마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베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떨어질 수 있는데 자, 처음에 하나가 떨어지면은 인산기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해갖고 ADP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베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자, 하나만 달렸겠죠. 자, 방향을 여기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알파가 하나까지만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해갖고 AMP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있으면은 세 개니까 ATP 이렇게 쓰고요. 자, P가 하나 떨어질 때마다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요 떨어진 인산은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얘들은 PI 무기 인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인산기 그룹은 나중에 효소가 얘들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ATP에서 인산기를 떼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 나중에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전공 들어가면은 이런 걸 외우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는 그런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기본적인 거를,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메틸기 봅시다. 자, 메틸기는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많이 봤죠? CH3 형태로 붙어 있는 거. R그룹에 탄소 하나가 수소 3개와 함께 달려있는 거를 메틸기, 메틸 그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DNA나 아니면은 DNA 결합한 단백질에 있으면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중나선 DNA가 이렇게 그렸었죠. 자, 여기에 만약에 메틸 그룹이 하나 첨가될 수가 있어요. ACGT들이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메틸 그룹이 효소 같은 거 해가지고 첨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 분자 구조가 바뀌게 되죠. 분자 구조가 바뀌니까 다른 효소들이 이제 접근할 때 완전히 다른 물질이네 하면서 접근할 수 없게 돼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메틸화 이렇게 부릅니다. 메틸기가 붙어가지고 메틸화 되었다. 혹은 메틸레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5메틸사이토신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시토신에다가 5번 탄소에 메틸기가 붙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게 이제 시토신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눈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중나선, 질소, NH2. 자, 그 다음에 C에다가 카르본 그룹, 그 다음에 여기에 질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여기에 이제 이중결합 있고 여기에 이제 메틸화가 되게 되면은 5메틸사이토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토신은 제가 피리미딘계라 했죠. 자, 피리미딘계고 퓨린계가 있고 피리미딘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 원래 이제 공유 결합으로 여기 요 모양들 리보스에다가 다시 CH2에다가 인산기가 3개 달려 있는 거. 자, 얘를 CT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시토신. 아까 요게 아데닌 그룹이었고 시토신 그룹이고요. 거기에 트리포스페이트가 달려있는 리보스가 붙어있죠. 요거를 CTP라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요 메틸기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CTP고요. 원래는 없고 여기 수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메틸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수소는 없어진 거고 수소는 나간 거고요. 치환된 겁니다. 요거를 5메틸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그룹들을 우리는 작용기 이렇게 불러요. 작용을 하고 있죠. 뭔가 특이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작용기 혹은 영어로 펑셔널 그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요 메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스테로이드 배웠죠.
스테로이드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각형 3개에다가 오각형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애가 있고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라디올, 남성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 호르몬이라 해서요, 남자는 뭐 테스토스테론만 있고 여자는 에스트라디올만 있는 거 아닙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농도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농도차가 존재할 뿐 모두 다 존재합니다. 어쨌든 성 호르몬이 존재하는데 그 구조가 살짝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원래 CH3, 아까 스트레이드랑 다른 겁니다. 자, 여기에 OH 이렇게 달려있고요. 여기서부터 1번인 건 똑같아요. 자, 그리고 1, 2, 3번 위치에 여기가 OH 이렇게 달린 애가 있고요. 여기에 OH 대신에 토토모아가 일어나가지고 케톤 그룹이 달려있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이중결합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 요거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틸기가 달려있어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작용기가 두 개가 차이가 나게 되죠.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 만약에 에스트라디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OH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가 벤젠골입니다. 벤젠골이로 바뀌어 있고 메틸기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를 에스트라디올. 자, 디올은 다이올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그룹이 2개 있다. 하나, 2개 있다. 그래서 에스트라디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기에 따라 가지고 구조가 아주 살짝 바뀌지만은 완전히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또 이어서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밀러의 실험이 나왔네요. 자, 밀러의 실험은 뭐냐면은, 자, 뭐 연도는 안 내어도 돼요. 1953년도에 밀러라는 과학자가 초기 우리 지구에 이제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개를 만듭니다. 실험적으로 구성을 해요. 실험적으로 뭐 대충 그냥 모양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밑에 8888 끓이고요. 여기에는 스파크를 달아줍니다. 전기 스파크를 달아가지고 빠지직 스파크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원시 지구를 모방한 거예요. 자, 어떻게 모방하느냐? 여기 물은 원시 바다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부에는 아까 스파크가 일어난다 했죠. 여기는 이제 번개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이제 플라스크 물 속에 이제 바다라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물을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 이제 대기에는 초기 대기에 있었을 걸로 생각되는 물질들,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은 메탄가스 아니면은 암모니아, 이제 이런 거 이름 알겠죠? 그 다음에 수증기,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불꽃을 빠직 이렇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이제 응축기를 통해 얘들이 열을 받으면 올라갔다가 위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식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오는 물질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요거를 이제 바짝 돌린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샘플에서 뭐가 나왔느냐, 글리신 앞에서 배웠죠. 아미노산 중에서 R그룹에 수소가 있는 놈을 글리신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그룹에 메틸기가 있는 알라닌. 자, 그때 합시다. 알라닌은 이렇게 씁니다. 요런 애들이 아미노산들이 발견이 되었고, 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포름알데히드, 뭐 아니면은 시아나수소 HCN, 이런 애들도 확인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이런 아미노산들이죠. 아미노산 자체가 있어야 우리 몸, 즉 단백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실험은 생명의 기원이 자연적인 화학 반응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얘들이 생명체는 아니에요.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을 이루는 가장 단순한 구조 단위입니다. 아미노산들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자연에서도 합성이 될 수 있구나, 요거를 이제 밝혀가지고 화학 진화 이론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다는 게 의의를 가지고 있죠. 다만 요 대기 조성,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있어요.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그때의 대기 조성 같은 경우에는 생성 효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가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생성되기는 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런 무기물들로부터, 단순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기물들로부터 메탄가스, 이런 아미노산들이 자연적으로 합성될 수 있음을 어쨌든 확인한 게 밀러의 실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밀러의 실험은 이런 거고요. 그 결과 이런 게 나왔고요.
그 의의는 자연적인 화학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유기물들이 합성될 수 있다는 걸 밝힌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구 조건을 모방한 환경에서 무기물로부터 생체 유기물들이 자연적으로 합성될 수 있다. 자, 요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